엔젤라 하 앵커입니다. 지난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고 조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알츠하이머병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해 국민들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전두환 씨에게 10월 공판에 출석하라고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무고히 숨진 영령들을 생각한다면 전두환 씨는 지금이라도 재판에 참석하여 국민들께 사죄하고 그에 상응하는 죗값을 달게 받는 것이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촛불뉴스 41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LA 시의회가 8월 8일 미국의 핵무기 사용 반대를 위한 결의안을 표결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관계 개선으로 핵전쟁의 위험도는 낮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북한에게만 비핵화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미국도 핵무기를 써서는 안 된다는 유엔 조약을 미국이 지킬 것을 촉구하며 대통령 단독 결정으로 핵무기를 쓸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미 의회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LA시 의회가 의결했습니다. 위 결의안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핵무기를 반대해온 미국 내 평화운동 단체들의 결집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LA시 의회의 이번 결의안은 미국의 다른 지방 정부에도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결의안이 확대되면 미국의 핵무기 사용도 금지해야 한다는 평화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의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 안녕 히어로의 LA 공동체 상영이 한인타운 노동연대와 내일을 여는 사람들 주최로 8월 18일 오후 4시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열렸습니다. 영화 상영 후에는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인권 유린 상황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연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2009년 쌍용차 살인진압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대법원 쌍용차 재판거래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해고자 전원 복직, 국가폭력 진상규명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함께 구호를 외쳤습니다. 또한 청와대, 국회, 최종식 쌍용차 대표이사에게 보내는 엽서를 쓰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이 엽서는 한국 노란봉투 우체통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다음은 4.16 자카르타 촛불 행동팀이 북한 농구팀을 공항에서 환영한 장면 및 경기를 응원한 영상입니다. 다음은 앞으로 있을 행사 소식입니다. 8월 25일 저녁 7시 로스앤젤레스 평화의 교회에서 통일을 노래하는 평화음악회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외 소식이었습니다. JNCTV에서는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후원 정보로 여러분들의 정성과 관심을 보내주시면 유익한 방송을 만드는데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의 광고 의뢰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 문의는 JNCTV 이메일 jnctv2017@gmail.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신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대비 기자입니다.
오늘은 북한 관련 외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AFP 통신 기사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유엔이 북한에 대한 스포츠용품 수출 금지 조치 해제를 거부한 데 대해 8월 9일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제재위원회는 수요일 원조단체들과 유엔 기구들이 북한의 핵 계획을 종식시키기 위해 채택된 제재 조치에서 면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조치를 승인했는데요. 스포츠용품은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IOC는 성명서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가 북한 운동 선수를 위한 스포츠용품 면제를 허가하지 않은 사실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서에서는 이 결정이 IOC가 정치적 배경이나 차이에 관계없이 이해와 우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 세계의 선수들을 모으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는데요. IOC는 올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고립된 북한의 참여와 남북관계의 해동을 촉발시키는 데 적극적이었다고 AFP는 평가했습니다. AFP 기사에서 유엔에서 스포츠 항목을 제재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가 느껴지는데요. 스포츠 용품에 관한 대북 제재를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외신은 적십자사가 폭염으로 작물이 말라가는 북한의 식량 위기 경고라는 타이틀로 보도한 로이터 통신 기사입니다. 국제 적십자사는 8월 10일 금요일 올여름 폭염으로 북한에서 쌀과 옥수수 및 기타 작물들이 들판에서 말라 비틀어져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적십자사는 북한에서 전면적인 식량 안전 위기가 발생할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면서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따른 국제적인 제재가 우려되는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전했는데요. 북한 전역의 평균 기온이 39도까지 치솟고 7월 초 이래로 비가 오지 않았다면서 8월 중순에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적십자사는 2,500만에 달하는 북한 주민들은 이미 식량난에 고통받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영양실조가 더 악화될 위협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평양에 파견된 국제 적십자사 프로그램 매니저 조셉 미안보잇은 아직 가뭄으로 분류되진 않았지만 쌀, 옥수수나 기타 수확물은 이미 경작지에서 시들어가고 있으며 이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재난을 초래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전면적인 식량 안전 위기로 발전하도록 두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주 전례 없는 자연재해라고 언급하면서 수확물을 위협하는 폭염에 대항하여 총력전에 나선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는데요. 유엔 세계 식량 계획 WFP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약 70%가 식량이 부족한 상태이며 5세 미만 아이들의 25%가 만성적인 영양실조로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는 북한에 국제사회의 인도적인 지원이 더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외신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촛불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엔젤라하 앵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